승가유람 중앙승가대학교가 제9대 총장 월우스님 취임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월우스님은 사회 변화에 맞춰 승가 교육 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을 예방했습니다. 조계종과 환경부는 사찰림을 활용해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국민 여가와 복지에 기여하자는 데 뜻을 함께했습니다. 상월결사 인도순례에 담긴 의미와 여정을 짚어보는 기획보도 마지막 순서입니다. 43일간 총 1,167km의 대장정에 참가하는 순례자들의 각오와 다짐을 들어봤습니다. 뉴스인뉴스에서는 제12회 만해학술상 우수상을 받은 전영숙 박사를 만났습니다. 조선초 불경언해와 불자 여성의 역할, 의미와 과제, 대만 불교의 성장 비결 등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3일 금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승가유람 중앙승가대학교가 제9대 총장 월우스님의 취임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월우스님은 사회의 변화에 맞춰 승가 교육 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준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포중앙승가대학교 자비관 4층 대강당이 사부대중으로 가득 찼습니다. 중앙승가대학교가 어제 제9대 신임 총장으로 선임된 월우스님 취임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월우스님은 천운당 상원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모악산 대원사, 월출산 도갑사, 제22교구 본사 대응사 주지를 지내고 제12, 13, 14, 16대 중앙종회의원, 중앙승가대 총무처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대응사 회주와 사단법인 지구촌 공생회 이사 소임 중 지난해 학교법인 승가학원 130차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총장에 선임됐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출가자가 감소하는 위기 속에서 총장에 취임한 월우스님은 사회의 변화에 맞는 교육체계 개혁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종단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동문 선배 스님들의 지혜를 모아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본교 교육이 사회의 변화에 맞춰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창의적이고 확고한 승가 교육의 패러다임을 만들겠습니다. 수행과 명상, 치유가 되는 문화 교육으로 사회에 이익이 되고 향상과 행복의 길을 선도하는 승가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서 월우스님을 총장에 임명한 조계종 총무원장이자 학교법인 승가학원 이사장 진우스님은 학교 행정에 정통한 월우스님의 능력을 기대했습니다. 진우스님은 월우스님이 변화의 시대에 총장으로서 가장 적합하다며 월우스님의 행보에 종단도 함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승가교육 행정에 밝으신 월우스님께서 기꺼이 중앙승가대학교 총장이라는 중책을 맡으신 것에 중앙승가대학교의 발전과 더 나아가 승가교육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행사에는 종단의 원로들과 소임자들, 중앙승가대 동문스님들과 신도들, 지역사회에서 사부대중이 참석해 월우스님의 취임을 축하했습니다. 무교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투자와 지원을 해오신 월우스님을 제9대 총장 선임으로 모시게 된 것은 우리 중앙승가대학교에서는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자 부처님의 가피라고 생각합니다. 승가대학교 학생들한테 그런 가르침 주시고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대한불교의 조계종의 제일 중심되는 승가대학이 세계 최고 가는 그런 대학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동문 회장 성행스님과 월우스님의 동문인 중앙승가대 6기 일동이 중앙승가대 교육불사 기금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중앙승가대학교의 9대 신임 총장 월우스님이 취임하면서 시대에 따른 한국불교 승가교육의 근본적인 변화가 이뤄질 수 있을지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조계종과 환경부가 전국 국립공원 내 7%를 차지하는 사찰림을 활용해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국민 여가와 복지에 기여하자는 데 뜻을 함께했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을 예방했습니다.
한 장관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사찰의 문화재 구역 입장료 폐지 노력에 감사와 반가움을 표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오랜 노력이 정부의 협조로 결실을 맺는 마무리 단계에 온 것 같다며 면밀한 조사를 거쳐 국민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는 계기가 되길 기대했습니다. 다만 불교 문화재에 대한 인식 개선에서는 여전히 아쉬움을 표하며 종교를 넘어 국가적 자산으로 가치를 공유하고 활용하는 기회가 되길 기대했습니다. 소중히 관리하고 보존해서 후손에게 잘 물려줘야 할 그런 이제 국가적 자산인데 신앙적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소중히 이제 관리를 하고 해왔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국가에서 할 일을 우리가 대신 해줬다고 봐도. 한 장관은 진우 스님 의견에 공감을 표하며 문화재는 물론 사찰의 자연 환경적 가치와 기여도에 주목했습니다. 공원의 사찰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불교계가 자연의 어떤 가치라든지 문화재 가치 이런 쪽에 대해서 상당히 그동안 많은 그런 기여를 그 보존을 위해서 기여를 해주셨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진우 스님은 국립공원 지정 이전부터 사찰은 산림을 가꾸고 보호하며 산의 가치와 의미를 더하고 1000년 넘게 상생해 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기후위기와 현대인의 정신건강에 사찰림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보존과 활용에 환경부와 긴밀한 논의와 고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탄소 중립을 위해서 이제 그 역할이 이제 커질 겁니다. 네. 그 부분도 앞으로 이제 우리 환경부하고 우리하고 이제 잘 협의해서 어떻게 잘 보존할 것인지 그에 대한 사찰림에 대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조계종과 환경부는 국립공원 내 7%를 차지하고 있는 사찰림의 활용 가치를 확대하기 위해 협력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상월결사 인도순례에 담긴 의미와 여정을 짚어보는 기획보도 마지막 순서로 43일간 총 1167km라는 대장정에 참가하는 순례자들의 각오와 다짐을 들어봤습니다. 윤호섭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상월결사 인도순례 참가자로 이름을 올린 사부대중은 총 81명. 이 가운데 비구 스님이 58명, 비구니 스님이 12명, 우바세 5명, 우바이 6명입니다.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2020년 공주 마곡사 예비순례를 시작으로 만행결사 자비순례, 삼보사찰 천리순례 등 앞서 펼쳐진 순례에 동참한 이력이 있어 경험에 대한 부담은 적은 편입니다. 그렇기에 많은 대중이 적절한 체력 관리와 더불어 부처님의 고향에서 개인적으로 더할 수행정진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각자의 어떤 기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지금 미리 이렇게 하고 있어요. 사경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뭐 절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중에 한 명이 아프거나 뭐가 어떤 일이 생겼거나 이런 일이 있을까 싶어서 그거를 원력을 삼고 사경을 마쳤거든요. 각 조별 상황을 보면 경험자가 유독 적은 곳은 비구니 스님들이 모인 6조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조보다 더 유기적인 소통을 하면서 주의할 점과 각자 챙겨야 할 물품 등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 인원이 가장 적은 8조 우바세들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중앙회장을 역임한 최연소 참가자 조석주 학생의 동참이 최근 확정돼 한층 활기를 더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모두 불교 중흥을 위한 걸음을 내딛는다는 각오로 하루하루 인도 순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꺾마의 심정,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하는 결의를 가지고 열심히 준비해서 끝까지 낙오 없이 완보하겠습니다. 불교 중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모두 큰 자부심을 가지고 다들 열심히 임하고 있거든요. 이제 4주 앞으로 다가온 상월결사의 인도순례. 순례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대중의 염원을 안고 펼쳐지는 대장정이 모든 이의 불심을 일으키는 마중물로 기대를 높이고 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총지종이 총기 53년 신년 할애법회를 봉행하고 종단 발전을 위해 더욱 정진해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또 기로 진원식을 열고 퇴임하는 스승에게 기로 스승 사령장과 기로 가사를 수여했습니다.
이석호 기자입니다. 전국 총지종 스승들이 서울 총지사 서원당에 모였습니다. 불단을 향해 삼배를 올리고 서로 마주보며 합장 인사를 나눕니다. 총기 53년 계묘년 새해를 맞아 열린 신년 할애법회, 종단 발전을 위해 더욱 정진해 나갈 것을 서원하며 힘찬 출발을 알렸습니다. 종령 법공 대종사는 한 해가 순식간에 지나가고 새로운 해를 맞이했다며 더욱더 복 많이 짓고 건강하길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대개 우리가 한 해가 바뀌면은 지나간 한 해를 반성하고 또 새로운 한 해의 계획을, 다짐을 이렇게 합니다. 한 해를 잘 반성하시고 또 새로운 한 해 더 건실한 그런 다짐을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통리원장 우인정사는 모두의 가정에 행복이 깃들길 서원하며 종단과 교화 발전에 힘써 나가자고 강조했습니다. 계묘년 한 해 새해 밝았습니다. 올해는 성당과 교도가 또 서로 화합하고 단결해서 새로운 교화 발전을 이룩하는 데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어 기로 진원식에서 퇴임하는 정인화 전수와 원당 정사에게 기로 스승 사령장과 기로 가사가 수여됐습니다. 총지종은 또 상구보리 하와 중생을 실천하며 종단 발전과 중생 교화를 위한 헌신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공로패를 전달했습니다. 더불어 종단 교화 발전과 교도 간 화합을 위해 공헌했던 김은숙 전 서울 경인교구 신정회 지회장에게도 공로패를 수여했습니다. 총지종은 계묘년 새해에는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화합하며 종단이 한층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힘써 나갈 것을 서원했습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부처님의 자비 가르침을 바탕으로 생명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는 생명 나눔 실천본부가 신년 기자 간담회를 열고 올해 계획을 밝혔습니다. 내년 창립 30주년을 맞아 올해를 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목표입니다. 정준호 기자입니다. 1994년 설립해 29살을 맞은 생명나눔 실천본부가 올해를 새로운 도약의 원년으로 삼으며 세 가지 목표를 선포했습니다. 첫 번째는 불교계를 대표하는 공인법인으로 도약하기 위해 후원자를 바탕으로 한 기부금 확대 활동입니다. 지난해 연말연시 소외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돼지 저금통과 무기명 손편지 등이 전달돼 감동이 더했습니다. 이렇게 십시일반 모인 기금들이 모이고 모여 지금까지 총 42억 원이 의료 취약계층에게 전달될 수 있었습니다. 이사장 일면 스님은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는 어려운 소식을 지나치지 않는 운정들이 모여야 한다며 홍보를 널리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한 생명을 더 살리나, 어떻게 하면은 어려운 환자 치료비를 보태가지고 많은 홍보를 해서 그분들에게 치료비를 더 도와주나 그런 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생명나눔 실천본부는 두 번째 목표로 장기기증 등록자 모집 루트 안정화를 꼽았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도 그 어떤 부침에도 생명나눔 활동이 흔들리지 않도록 만들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현재 장기기증 및 조혈모세포 등록자 중 실기증까지 이어지는 비율이 50% 정도인데 약속 캠페인을 통해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매년 등록자 모집 목표를 100% 달성하고 있는 가운데 이식 동의율을 높여 좀 더 많은 환자들이 희망을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보관입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보인스님은 생명나눔 실천본부와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다며 좀 더 많은 환자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협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역시도 우리 재단과 우리 생명나눔 실천본부가 다 같이 동반 성장하고 사회적 약자와 그늘진 꺼져가는 생명에게 희망의 불씨가 되도록 같이 노력하는 우리 신년이 됐으면 합니다. 생명나눔 실천본부 홍보위원회와 후원회는 올해 공격적으로 생명나눔 문화 확산 홍보에 나서겠다고 뜻을 모았습니다. 꺼져가는 생명을 한 사람이라도 구할 수 있는
차원에서 홍보가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 사회에 두루두루 이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 하나로 저 역시도 2010년부터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또 생명나눔이라는 어떤 이런 단체를 알게 돼서 꾸준하게 해왔다는 게 제 스스로에게도 내년 창립 30주년을 맞아 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생명나눔 실천본부의 활동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천태종 서울 금강불교대학 총동문회가 개묘년 새해를 맞아 참다운 불제자로 거듭나길 서원했습니다. 서울 금강불교대학 총동문회는 지난 7일 서울 관문사 향적당에서 총무원장 무원스님과 총동문회 회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 할애법회를 봉행했습니다. 김정환 총동문회장은 개묘년 새해에는 동문 회원들 모두가 참 불제자로 거듭나길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무원스님은 올해는 자성을 밝히고 소통하며 함께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학장 계문스님은 총동문회 발전에 앞장선 황호상 교무위원과 전인숙 재무위원에게 표창패를 수여했습니다. 한글 창제 이후 불경의 번역 과정에서 여성들의 역할이 처음으로 밝혀져 주목받았는데요. 전영숙 연세대 중국연구원 전문연구원이 지난해 조선초 불경 언해와 불자 여성의 참여라는 논문으로 제12회 만해학술상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당시 여성들이 어떤 역할을 했었고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전영숙 박사님 모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12월 제12회 만해학술상 우수상을 수상하셨습니다. 먼저 수상 소감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저한테는 너무 과분한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평소에 만해 스님을 존경했었는데요. 이렇게 만해라는 이름이 걸린 상이라서 더 의미가 있고 앞으로 더 잘 살아야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조선초 불경언해와 불자 여성의 역할에 대해서 처음으로 밝히셨는데요. 어떤 역할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금강경 언해 작업 과정을 통해서 살펴보면은요, 총 9명의 여성이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그 번역의 전 과정은 먼저 한자를 보면서 한글로 구결을 달고 이 구결에 의거해서 번역을 하고 다시 최종 검토하는 3단계로 진행이 됐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단계인 구결을 다는 작업에 총 8명의 여성이 참여했었습니다. 세조와 세조 며느리인 정빈한 씨가 먼저 어전에서 구결을 다는 작업을 했는데 세조가 소리내서 읽으면은 며느리 한 씨가 그걸 받아 적고 검토하고 이거를 다시 7명의 여성이 받아서 재검토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9번째 전원 조두되는 왕과 여성들 사이에서 명령을 전달하는 그런 일을 맡았습니다. 네, 이번 논문에서 능엄경과 금강경 언해에 참여했던 여성들을 조선왕조 실록의 기록에서 찾아냈다고 들었는데 또 다른 기록들도 있습니까? 여성이 그 언해 작업에 참여했다는 사실은 금강경과 능엄경 언해 발문에 적혀 있습니다. 발문이라는 거는 이제 책 뒷부분에 이 책이 어떻게 나오게 됐나 간행경이라든지 참여한 중요 인물이라든지 연도라든지 이런 게 간단하게 적혀 있는 글입니다. 그래서 조선왕조 실록에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사실 뭐 임금이 호불군주라고 그래서 이걸 불편하게 여기는 그런 조정 대신들이 그런 많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예, 언해 작업에 이런 뭐 참여한 여성들 이름까지 실록에 기록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세조가 불경은 아니지만 주역 언해의 구결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고심하는 그런 내용, 여러 조정 대신들의 의견을 구하는 내용이 세조실록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불경 언해 과정에서 구결을 확정하는 데에 여성이 참여했다는 이거는 단순히 여성을 들러리로 세우는 게 아니에요. 이 여성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겸비한 뛰어난 불자 여성들이었겠구나 하는 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당시에 여성들의 활동, 여성들의 참여가 어떤 의미가 있었다고 보시나요? 여성들이 불경 번역 작업에 동참할 수 있었던 건 무엇보다도 세조의 배려가 컸겠죠. 하지만 더불어서 한문불경과 훈민정음 활용 능력을 갖춘 불자 지식인 여성들이 당시에 있었고 불경의 해안이 밝은 여러 지식인들이 여성 지식인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당시로서는 새로 만들어진 훈민정음을 능숙하게 읽고 쓸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을 테니까 강경도감에서 번역 작업에 참여한 여성 중에는 훈민정음 창제 과정이나 창제 후에 초기 활용 과정에 관여했던 사람이 포함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와 관련된 후속 연구 과제가 있으신가요? 네, 관련 주제를 좀 더 심층적으로 연구하려고 지금 마음먹고 있고요. 네. 또 제가 중국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역대 한국과 중국에 재가 여성과 출가 여성 중에 훌륭한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의 발자취를 좀 더 규명해 보고 싶습니다. 네. 대만 사범대학교에서도 조교수를 하셨습니다. 대만 불교는 짧은 시간에 괄목할 만한 성장을 했는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글쎄요, 제 생각에는 대만 불교가 이렇게 단기간에 성장할 수 있었던 관건은 이분들의 어떤 절박함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대륙에서 도망쳐서 살아나온 그런 사람들, 그다음에 대만에서 살고 있던 그 원주민들이 네. 각자 이제 굉장히 그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되었죠. 그래서 물질적인 결핍은 물론이거니와 일종의 집단적인 패닉 상태에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틈새를 불교가 잘 파고들었다고 봅니다. 불교계 내부에서도 당시에 어떤 치열한 경쟁이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불교가 더욱 단련이 되어서 훌륭한 출가자와 제가자들이 많이 배양이 되었습니다. 또 산업화에 따라서 많은 농촌 인구가 도시로 들어왔는데 농촌에서 어떤 혈연 중심의 그런 정서적인 유대가 이제 없어지게 된 거죠. 물론 이제 경제 개발하면서 대만에도 어떤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풍요를 빠른 시간에 이루었지만요. 그래서 그런 정서적인 유대를 나눌 수 있는 역할을 불교계가 아주 잘 해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때 수행이 잘 된 훌륭한 그 출가하신 스님들이 각 분야에 아주 뛰어난 그런 제가자들하고 함께 힘을 합쳐서 오늘날 대만 불교를 이루었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대만 불교와 비교해서 한국 불교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보기에 대만 불교는 사부 대중이 계를 아주 잘 지키고 그다음에 굉장히 거시적인 안목을 갖고 사회를 선도하기 위해서 항상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언급하고 싶은 것은 지금 이제 대륙에서 불교가 크게 융성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큰 힘을 제공한 것이 대만 불교계에 드러나지 않게 아주 오랫동안 인내하면서 물심양면으로 소리 없이 지원한 덕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 한국 불교사에서 여성들의 역할이 더 많이 확대되기를 바라고 또 그 연구를 통해서 진전이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9대 중앙승가대학교 총장에 월우 스님이 취임했습니다. 월우 스님은 사회 변화에 맞춰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창의적이고 확고한 승가 교육의 패러다임을 만들겠다고 밝혔는데요. 중앙승가대의 옛 영광을 찾는 데 스님의 다양한 경험이 뒷받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